어디에 있든 쓰는 사람으로 존재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최근에 첫 번째 산문집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를 출간하신 강지혜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지혜입니다. 책을 읽으면 알겠지만 역할이 참 많아요. 시인이자 엄마이자 게스트하우스 주인이기도 하고 평일이 굉장히 빽빽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평일에는 주로 아이 등원시키는 스케줄이 시작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 신지 네네. 이 밥과 배변을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보통 6시쯤인 것 같아요. 다시 조금 자고 애기 등원시켜 놓고 집 정리해 놓고 중간에 운동 조금 갔다가 이제 숙소 청소 갔다가 아이고. 그 다음에 애기 오면 애기 또 케어하고 그 전에 신지 산책 꼭 시키는구나. 남편이 들어오면 같이 저녁 먹고 아기 보다가 재우고 나면 작업실로 출근해서 이르면 2-3시 늦으면 5시까지는 작업하고 다시 잠드는 그리고 또 일어나는 패턴이네요. 엄청 빽빽한 생활이고 게스트하우스 펜션도 네. 주말에 원래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경을 계속 써야 될 테니까 쉬는 날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온전히 쉬는 날은 없지요. 근데 육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쉬는 시간, 날 그거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강재 시인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시인, 엄마이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문화기획자, 장손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다. 딸이 태어난 듯 실망한 할아버지는 이름을 옥경이로 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열받은 엄마가 옥편을 뒤져 뜻지, 발그레자를 쓴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온갖 일을 계획해서 처리하던 20대. 별명은 추진만 잘한다고 해서 강추진만이었다. 20살, 처음으로 시다운 시를 썼을 때 교수님의 목소리로 그 시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을 때 부끄러운 동시에 느낀 희열이 지금도 생생하다. 시를 읽고 쓰는 순간이면 무채색으로 무심히 흐르는 시간 속에 화학 색이 번졌다. 신사동에 위치한 잡지사에 다니던 시절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출판사에 직접 문학상 응모원고를 들고 갔다. 신인상 수상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 강지혜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내가 세상의 왕이다 하고 소리쳤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가을 제주를 보고 반해서 덜컥 이주를 결심했다. 제주에 내려와서 처음 사랑하게 된 것은 에어 콤프레셔. 이것만 있으면 벌레든 먼지든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설령 지더라도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딸이 주인공으로 사는 인생을 슬쩍슬쩍 훔쳐보다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죽고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 라는 책에서는 무수히 많은 시작이 등장하잖아요. 시작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추진만이라는 별명도 붙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네, 맞아요. 저는 좀 그 끝은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그 시작이 창대하리라인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쉽게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시 쓸 때도 살짝 시작할 때는 확 진입했다가 마무리해서 항상 조금 우물쭈물하는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성격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제 성격도 지금은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아닌 용두용미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야겠네요. 사실 가을 제주를 보고 아름답다, 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살겠어 라고 결심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금사빠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해요.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습기거든요. 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습기는 좀 육지의 습기랑 완전히 다른데 가을에 유독 습기가 없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진짜 강력하게 매료하는 시즌이고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제가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 되게 맑은 밤하늘, 바다 뭐 이런 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아름다워서 이런 데서 안 살고 어떻게 100이지? 약간 젊은 날의 그런 치기? 또 약간 있었던 것 같고 보통은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지를 둔 다음에 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네. 원래 머무는 것이랑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강추진만의 이름값을 네. 톡톡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책이 어떤 책인지 독자분들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다 큰 사람 30살의 한 명의 용사가 제주라는 섬에 떨어져서 땅의 보석과 하늘의 보석
맞아요. 찾아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땅의 보석은 이제 생활로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하늘의 보석은 저한테는 문학 예술로 대표되고 시로 대표되는 그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보석인데, 그 두 보석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에세이입니다. 이게 민음사 문학론 시리즈 매일과 영혼의 두 번째 책으로 나왔죠. 네. 문을 여는 책이기도 한데 문학론이라고 하니까 무겁고 멀게 느껴졌어요. 만약에 이런 제안이 왔더라면 내가 무슨 문학론이야 이랬을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하면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굉장히 좀 산뜻한 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인님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에세이라는 건 이런 점이 좋구나 싶다.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작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뜻깊었다고 들었는데 어땠는지 좀 들려주세요. 이 에세이가 연재했을 때는 그 당시에 제비상의 그 식당을 막 만들고 식당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보질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에세이를 연재하니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가 참 이런 시의성이 있어서 좋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매일과 영혼이라는 이름의 문학 일기처럼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이제 편집자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때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메일이 어떻게 영원히 기록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매일과 영원이라는 이름 자체에 되게 매료돼서 작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드벤처 컨셉으로 적어 내려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편집자님의 성견지명이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사 컨셉을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편집자님이랑 이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이렇게 일들을 버리고 헤쳐나가는 과정이 그 게임 퀘스트 같은 것들을 깨트리면서 결말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주셨던 게 이제 편집자님이 주셨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용사 컨셉을 생각했을 때 해리포터의 어떤 여정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안을 드렸더니 그렇게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목차도 그 어드벤처 게임 들어가면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스테이지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스테이지마다 또 달성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제주 생활을 하게 되면 집을 또 다시 개조해서 지어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게를 오픈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문제들이 일종의 미션이 되는 거죠. 네. 나도 몰랐던 나가 튀어나오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에세이를 쓰면서는 진짜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쓰고 나니까 편집자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민이 없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랬을 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한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제 안에 담대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조금 극복하면서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용사는 사실 좀 멀게 느껴지는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인데, 실제로 용사 컨셉을 정하고 나서 글을 쓰면서 자기가 용사인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식당을 하셨어요. 네. 펜션으로. 네. 숙소로. 바뀌었고, 네. 독사의 이사도 두어 번 하신 것 같고요. 용사의 모험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더 어드벤처러스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일단은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도 좀 돌봐야 될 것이고, 문명서점을 비롯한 근처에 있는 서점들에서 문학 기획도 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또 작업실도 얻으셔서 작업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하루 일과를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란 것처럼 본인이 좀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본인을 지키는지. 저를 지켜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저를 계속 지켜가는 과정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라는 것은 뭐 숨기려고 애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경험에서 배움을 일깨우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무수한 실패를 우린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 같지만, 그때의 실패가 강지혜 작가님에게 얻게 해준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이 책에 잠깐 쓴 내용도 있는데, 박막래 크리에이터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크리에이터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실패가 뭐요?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뼈를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실패를 자책하는 걸로만 끝나면 거기서 끝일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했다는 증거로서 남긴다고 하면 분명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구나. 그리고 다행히 또 저는 쓰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걸 기록하는 사람으로까지 가면 분명히 나한테 남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는 사람으로서의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죠. 서울에 몸담고 있다가 지역으로 내려간 시인들이 내려가서야 깨닫는데요. 문학이라는 것, 문단 뭐 이런 것을 실체에는 없는 용어긴 하지만 이게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조금씩 잊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탁도 왠지 안 오는 것 같고 독자들에게도 잊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혜 시인은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처음에는 이걸 알고 내려왔는데 좀 약간 잊어진 사람으로 남는다는 게 좀 되게 씁쓸한 일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일들이 몇 번 생기면서 이것을 역이용하자. 지방에 있는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가 좀 변화한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실려있는 시도 이제 있지만 자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사실 자연을 쓸 수 있는 경지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 들어야 뭔가 자연을 보는 눈이 열릴 것 같은데 네. 일상의 일부로서의 자연, 나의 생활을 펼치게 해주는 곳으로서의 자연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니까 시가 참 좋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시를 보는 눈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연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감각하게 되는 자연이 있었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강력하고 힙하고 핫하더라고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됐고 뭐랄까 시를 다른 사람들의 시를 읽을 때 시인의 또는 그 화자의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는 지점이 또 생기기도 했어요. 확실히. 시를 쓰게 되면서 나만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시에 대한 각별함이 많이 묻어나는 책이기도 했어요. 시작할 때의 이야기, 출판사에 투고할 때의 이야기 이럴 때 이 조마조마함과 그 청춘의 어떤 열기 같은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강지혜 시인에게 시란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시와 달라붙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일단 말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시라는 게 저한테는 진짜 그냥 말이고 약간 언어이기 때문에 시를 쓰면 시원해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해소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 일이라서 시를 쓴다는 걸 못하고 살았던 또 시기 동안에 제가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역으로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완소입니다. 네, 이제 옹기종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이고요. 영업이라는 것은 강력 추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책인데 제가 분노와 애정이라는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이라 데이비라는 작가는 사진작가고요. 브리스 레싱, 실비아 플러스, 에이드리언 리치, 어슬러 리긴 이런 큰 멋진 작가들이네요. 다. 그 작가들이 엄마됨이란 무엇인가를 쓴 산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라 데이비는 이 산문들을 엮은 사람인 거네요. 근데 그 엮은 순서와 흐름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네네. 챕터가 다 너무 여성 창작자 그리고 엄마인 창작자가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고통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뼈를 때리는 고통을 얻으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매우 시원한 눈물과 해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이라웃 오은 옹기종기 녹음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일단 오은 시인님 만나서 기분 좋게 녹음한 것도 있었고요. 서울이 주는 에너지는 또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최근에 이 책에 대해서 리뷰 올려주시는 분들 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되게 답답하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으신데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불편해진 시대를 사니까 삶이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고 자기 탓이 아닌데 마치 자기 탓을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저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마음부터가 시작인 것 같고 네. 분명히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추진만을 깨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삶이었고 책 읽으면서 절대 본인 탓하지 마시고 재밌는 거 찾으면서 살 수 있을 때 또 추진만을 또 꺼내 보실 수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 읽으시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추진만 강지혜 시인님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